여러분이 만약에 2026년에 유튜브를 시작하신다면은 이 영상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280일 동안의 시행착오들을 15분 만에 녹여냈거든요. 280일 동안 제가 유튜브에 올인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6년은 2025년과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이걸 모르고 시작을 하십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2026년에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채널이 하나 있었거든요. 흰지로 채널이라고 제가 정보만 꾹꾹 눌러담던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 링크만 던져줘도 15분짜리 영상을 AI가 30초 만에 다 요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보성 채널은 끝난 거냐? 네, 맞습니다. 정보만 주는 채널은 이제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굳이 15분씩 책상 앞에 앉아서 그런 정보를,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되니까요.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흰지로 채널을 접게 됐습니다. 이게 열심히 정리를 해도 AI가 더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딱 하나 남은 게 있거든요. 바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나의 진심, 나의 시행착오를 했을 때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은 AI가 요약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데이터가 아니라 경험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되 감정과 경험을 함께 섞는 거죠. 제가 280일 동안 어떤 게 힘들었는지, 그런데도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AI가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시청자분들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2026년에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주세요. 정보 전달보다는 감정 전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내가 누군지, 이거를 왜 하는지, 누구를 돕고 싶은지, 이런 진심들을 보여줘야지 시청자분들이 끝까지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솔직히 다들 돈 벌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회수 수익만 본다고 하면은 오래 못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280일 동안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롱폼 조회수로 일반회 정도면 얼마 정도 버는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채널 주제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1만뷰 영상을 처음에 만드는 것도 사실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기획, 촬영, 편집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은 사실상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잘못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요.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는 사실상 영업사원이었던 거죠. 제가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쉬는 동안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저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주는 영업사원이었던 거죠. 이게 또 재밌는 게 관점을 바꾸니까 또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조회수 20회짜리 영상도 분명한 의미가 있게 된 겁니다. 그 20명 중에 저의 편집 실력을 보고 영상 편집 일거리를 주면 다 수익이 되는 겁니다. 조회수 수익이 몇천 원이 아니라 영상 편집 프로젝트 몇십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회수 푼돈에 절대 목매이지 마세요. 대신 유튜브를 내 비즈니스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을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구를 도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지만 주변 유튜버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조회수가 높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요. 관심도 없는 주제로 조회수 수익을 쫓지 마시고요. 나의 일과 연결된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게 정말 유튜브를 제대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AI로 쇼츠 몇십 개씩 뽑아가지고 올리는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AI 쇼츠는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용 콘텐츠랑 저품질 양산형 콘텐츠들은 이제 더 이상 수익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래도 편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업그레이드된 2026년의 알고리즘은 그런 편법을 쓰는 것까지 모두 다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만든 건지, AI가 대량으로 찍어낸 영상인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감별 능력들이 더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한국에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가 이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영상들의 수익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I를 만들면 당장은 편할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 기획 실력은 절대 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직접 고민해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지 그런 실력들이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느리고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생각과 관점이 담긴 것, 나의 경험에서 나온 것, 이런 것들이 2026년에 살아남는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나의 것을 만들어보세요. 직접 만든 영상이 AI로 100편 이상 찍어낸 것들보다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분명 시청자분들도 이게 AI로 만든 건지 직접 만든 건지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면 편법은 언젠가 다 들통이 나거든요. 느리더라도 정직하게 가는 게 결국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다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보통 주제는 뭘로 할 건데 그런 말도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유튜브 주제를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어쩌면은 함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제를 정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유튜브를 알려주는 채널이야. 그러면은 유튜브 노하우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편집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조명 세팅 방법도 알려주고 싶고 뭔가 썸네일 작업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서 계속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채널은 유튜브를 알려주는 채널인데 갑자기 편집 얘기하면 이상한 거 아니냐, 갑자기 웬 조명 방향성이 흐트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요. 뭐 이렇게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면은 알고리즘이 막 꼬일 것만 같고, 하지만 이게 접근을 다르게 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가 아니라 목표 시청자를 정하는 거죠. 저도 현재 목표 시청자를 설정 중인데 지금까지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유튜브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제 레경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영상 편집을 알려줘도 괜찮게 된 거죠. 왜냐면 레경이가 편집을 배우는 중이니까요. 뭐 심지어 조명 세팅 방법을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레경이가 얼굴이 더 잘 나오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말이 되는 거죠. 이제는 레경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주제를 하나만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채널의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표 시청자를 설정을 하니까 더 이상 주제에 대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얘기하고 내일은 편집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다 괜찮은 거죠. 왜냐면은 레경이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가지 주제로 뾰족하게 설정을 해서 하는 게 채널 성장은 더 빠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목표 시청자 한 명을 설정했고 그 한 사람을 위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도 그 목표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기만 하면은 다 맞더라고요. 물론 채널 성장이 느릴 수도 있겠지만 레경이한테 도움만 되면 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 채널 성장 속도가 가장 느릴까요? 바로 혼자 유튜브를 배운 겁니다. 왜냐면은 혼자서 다 시행착오들을 겪어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5천회, 15,000회, 12,000회 이렇게 돼서 저는 유튜브가 정말 소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조회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400회, 100회, 30회 이런 식으로요. 그때는 진짜 막막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유튜브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제가 유튜버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조회수가 막 떨어지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물어보니까 근데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정상이다. 뭐 알고리즘이 원래 초반에 테스트를 하려고 원래 조회수가 그렇게 적게 나온다, 많이 올리다 보면은 나아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2달간 고민한 것을 그 자리에서 10분 만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알고리즘이 잡혀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제가 2달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주변에 유튜버분들이 계셨더라면은 되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니까 이게 2달이 걸렸던 거죠. 네, 요즘은 새벽에 유튜버분들이랑 같이 전화도 합니다. 2시간, 3시간 이렇게 새벽에 유튜브 이야기로 계속 떠듭니다. 제가 왜냐면은 유튜브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단기간에 배우는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시간 대화가 거의 몇 달을 해결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함께 유튜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네, 여러분, 영상 잘 시청하셨을까요? 여러분, 유튜브는 처음에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구독자 1000명을 모아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되게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만들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배운 것들, 시행착오 하면서 겪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아낌없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헤매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먼저 실패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저도 이 길이 맞구나, 구독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확신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2016년 저희 같이 유튜브 열심히 해봅시다.
이게 또 유튜브 하면 혼자 보통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하면은 또 괜찮더라고요. 성장 속도도 그만큼 더 빨라지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뭐 예를 들면 걱정과 고민들도 모두 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모두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래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네,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꿈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